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잘하느냐? 그 원동력은 바로 산에 있어, 산에. 그럼 산의 나무하고 그 나라의 그 부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에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 산 때문에 이 국민이 배고픔과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 발전, 물론 IMF가 그 마지막 끝에 왔지만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3만 불 시대의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드리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퇴근하면은 집에 가야 돼, 이제는. 가족, 뭐든지 가족이 움직이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생태마을에 피정 오신 여러분들은 3만 달러에 아주 적합한 생활 양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나는 뭐 가끔 옛날에 그 뭐 본당신부 때 대기업이 옆에 많이 있었어요. 아, 신부님 뭐 어저께 저녁에 술값으로 100만 원을 나갔느니 150만 원을 나갔느니 뭐 그런 뭐 농담반 진담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술값으로 하룻밤에 150만 원을 날린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가족이 함께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이 함께 여행 가고 가족이 함께 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집에 들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휴가 2주일, 3주일을 이 가족이랑 어디를 갈 거냐. 1년 내내 고민하고 그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그들의 낙이야. 근데 우리는 매일 밤에 가다 싸움지면서 술 먹고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고 술 먹고 들어가니까 가족이랑 어디 갈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지만 생활 양식도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도 제가 한 번은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자영업과 노동운동과 그 다음에 회사의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제 뭐 제 이 토요트 강의 막 10만회 이상을 해갖고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거와 바깥에 나와서 개인이 사업을 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장인들 들어서 때려치고 나온다고 그러는 순간 완전히 벌판에 쓰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직장이라는 것이 회사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 사회 안에서 옛날에는 착취의 대상이었지만은 이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돼.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노사 무슨 이렇게 뭐 죽기 아니 뭐 까무러치기까지 가면은 이제 우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 자체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는 거를 배운 적이 없어. 뭐만 배웠어? 1등만 배웠어. 경쟁만 배웠어. 그러니까 이게 합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노동운동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까지 할 필요까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한편으로 기업이 문제예요. 낙수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낙수효과가 있어야지 낙수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 월급 체계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이 2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만약에 우리가 230이라면은 최고임금은 460만 원 넘는 직원 없어요. 20년 이상 근무해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내가 요 월급 체계만 따른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대우할 일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재용이 받는 월급하고 삼성에서 10년 월급 받는 사람이 2배 이상 차이가 안 난다면 우리 사회에 불만 있을 게 뭐 있어요? 물론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이 최저임금 받는 사람과 그냥 일반직 말하는 거예요. 최고임금 받는 사람 4배 차이가 나요. 근데 독일은 3배 이상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일수록 들어오는 사람 월급 그렇게 낮지 않아요. 한 300만 원이면은 한 20년, 30년 근무한 사람 월급 7, 80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경영진으로 올라가면은 뭐 연봉이 10억이니 20억이니 뭐 50억이니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연봉 10억만 받고 40억 최저임금 나눠주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참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차이가 자꾸 줄어들어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갈 일이라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위대한 나라느냐?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잘하느냐? 그 원동력은 바로 산에 있어, 산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근본 원동력은 산에 있어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민둥산이었어요. 이 할머니들 혹시 뭐 일본 갔다 온 할머니들, 뭐 미국 갔다 온 할머니들 1950년대, 60년대 얘기 들어보면 비행기 딱 타고 그리고 옛날에는 비행기장이 어디 있었어요? 여의도에 있었어요. 비행장이. 1960년대 독일에서 우리 그 하이데 수녀님 독일에서 한국에 19살 수녀님 돼갖고 오는데 하늘 보니까 빨갛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산에.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녹화 사업을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다. 이 기적이죠, 기적. 우리가 이 조선 왕조 때만 하더라도 땔감이 주로 어디서 이 연료를 어디서 했느냐면 산에 나무 잘라다 한 거예요. 산에 나무 잘라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때는 산에 나무 다 잘라갖고 일본이 다 쓰고 6.25 전쟁 때는 그 폭탄 내려 쏟아 붓느냐고 산에 나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하고 그 나라의 그 부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자, 생각을 해봐요.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처럼 장마철이 있는 6, 7월에 폭우가 거의 한 60%, 70% 비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은 그 산에 나무가 없으면 그 비가 다 어디로 보여요? 강으로 다 모이죠. 한꺼번에 흙을 싹 끌고 내려가는 거야. 흙을 싹 끌고 내려가면은 그 강바닥에 뭐가 쌓이느냐면 흙이 쌓여. 강바닥에 흙이 쌓이면 조금만 비가 오셔도 어떻게 물이 흘러 넘쳐갖고 뭐가 생겨? 홍수가 생기는 거예요. 홍수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탈북 주민이 이 생태마을에서 근무한 지 6년이 돼요. 탈북 주민이. 근데 이 탈북자가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와서 놀란 건 딱 2가지. 인천공항 내렸을 때 제일 놀란 건 도로. 그 넓은 도로에 깨끗하게 깔려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왜냐면 북한은 도로가 제대로 깔려있는 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맨 흙이야, 맨 흙. 그래갖고 비가 오고 막 파이면 어떻게? 거기 돌 갖다 놓고 흙 이렇게 다져놓고. 내가 다니는 잠비아도 국가도로 빼고는 비가 오면 울퉁불퉁해갖고 이렇게 차가 저쪽에서 이 도로로 와야 되는데 옆으로 다녀요. 왜냐면 그 끝쪽으로는 길이 평평하고 가운데도 파여갖고. 그러고 가다가 서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또 가고 하여튼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비단이야, 비단. 전국이 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비단길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2번째, 우리 주과장이 놀란 게 산에 나무가 확 차있는 거 보고 너무너무 놀랬대요. 이분은 압록강 그 신의주의 있는 데서 탈북하신 분인데 거기 나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나무가 어디 있어, 나무가. 그래갖고 산에 가갖고 이 농장 한 100명 관리자였었는데 북에서
국정원에 3개월 들어가 있고 나온다거든요. 그 국정원에도 숲이 있는데 이 갈비라고 그러고 우리는 부엽토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끌어안고 끌어안았대. 너무 그 낙엽이 좋아갖고 북한에는 그 낙엽 자체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우리나라 이렇게 무릎까지 이렇게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빗님이 오시면은 누가 제일 먼저 물을 먹을까요? 낙엽이 물을 먹는 거야. 한 60cm, 70cm 되는데, 그러니까 한 200mm, 300mm 비가 오셔도 우리나라는 누가 흡수를 하느냐면은 낙엽이 다 흡수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약에 200mm가 왔다, 300mm가 한꺼번에 왔다, 북한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1980년대 이후 40년 동안 무슨 흉년이 졌다, 풍년이 졌다라는 말을 거의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매년 풍년이기 때문에 보도 자체가 없어. 그럼 198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녹화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맨날 텔레비전 라디오 볼 때마다 풍년이다, 흉년이다, 수해가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웃긴 건 1980년대로 기억나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대풍년이 왔어요. 그때 북한에서 쌀 보내줬어요. 기억나요? 1980년대 북한에서 쌀 보내주는 거 트럭으로 보내줬던 거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기억나죠? 그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갈린 결정적인 원인이 그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80년대 녹화 사업이 끝났거든요.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산림 녹화를 성공한 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위대한 면 중에 하나예요. 북한은 이제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부터 고통스럽기 시작하느냐면은 1989년에 서독, 동독이 통일이 돼요. 그 다음에 1991년, 92년에 러시아가 망합니다. 소련이 붕괴가 돼요. 그럼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북한은 누가 이 석유 기름은 누가 보내줬어? 중국이 보내줬어. 혈맹이니까. 그 다음에 밀은 누가 보내줬어? 러시아가 보내줬어. 그런데 소련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 북한에 밀가루를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원이 싹 끊어지니까 그때부터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는 개방해 놓지 않고 그 뭐 땅은 좁고 그러니까 이제 산에 나무를 잘라서 여기다가 여기 이 식량 조달을 위해서 다락방 떼기밭이라고 해요. 떼기밭. 그 다음에 연료 땔감용으로 나무 벌채하고 여야벌이를 위해서 목재 수출하고 이러면서 이 산에 여러분들 이 그림이요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산인데 나무가 서 있어야지. 여기 이걸 해갖고 콩 심고 옥수수 심고 이래갖고 뭐 수수 심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 이게 이게 다 물길이야. 물길.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남한은 지금 산에 물을 저수하고 있는 저수량이 얼마냐면 180억 톤 정도 산이 물이 저수가 돼 있어요. 그럼 180억 톤이면 얼마냐? 팔당댐이 2천만이 먹고 사는데 거기 저수량이 얼마냐? 2억 8천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이 4억 톤인데 우리나라 산림에 그 숲이 머금고 있는 물이 180억 톤이니까 팔당댐 60개가 있는 거예요, 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산을 보면은요, 얘 그냥 산이 아니야. 우리 생명의 보고가 저 산이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북한은 저렇게 산의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래서 95년, 96년, 97년이 대홍수와 대기근이 와요. 그래서 천리마 행군이 언제 일어났느냐? 95년, 96년, 97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북한 주민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 정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95년, 96년, 97년에 정말 북한이라는 나라는 저 산 때문에 이 국민이 배고픔과 고통에 빠지게 된 거죠. 그때 우리나라는 아주
경제 발전, 물론 IMF가 그 마지막 끝에 왔지만 경제 발전을 비약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산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 뒷산을 보면은 이게 나무가 없이 전부 다 이렇게 벌채로 인해서, 그래서 조금만 비가 오면은 그냥 이게 다 쓸려 내려가고 집이 덮이고, 비가 안 오시면은 숲이 나무 뿌리에서 물을 보내줘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은 그대로 말라 죽는 거죠. 예, 북한은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남한은 대북제재, 중국으로 헐값에 목재 전부 다 팔고, 그래서 이 귀한 나무들을 그나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들을 팔아서 또 더 고통,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임진각 그 상류 지역의 범람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고통을 겪는 거죠. 96년에 21명이 죽고 재산 3천억, 98년에 139명, 2천억, 99년에 24명, 3천억.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해갖고 북한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나무 심는 일이에요. 북한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은 나무 심는 거, 나무 심는 거. 제가 이 유튜브 수익을 잠비아에 나무 심는 데 쓰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잠비아도 보면은 거기는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느냐 하면은 10년만 자라면은 이 나무가 제 아름 한 3아름들이 커요. 10년만 자라요. 왜냐면은 잠비아는 뭐가 없느냐면은 겨울이 없잖아. 건기, 우기가 있으니까 계속 자라는 거야. 계속 자라는 거야. 1년 내내 그냥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잠비아에는 나무만 심어도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근데 이 잠비아는 나무 개념이 없어. 왜냐면 전 국토에 나무가 다 있어. 무슨 나무? 잠목이. 그러니까 이 경제림을 심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정도 수준인 거지, 원시 정도에. 그래서 저는 잠비아에 경제림을 전부 심으면은 앞으로 10년 후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 나무로 짓는 건물이 몇 층까지 지금 지을 수가 있느냐면 12층까지 온전히 나무로만 지어요. 덴마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온전히 나무로만 져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잠비아의 내 꿈은 10년 후에 나무 심어갖고 온전히 나무로만 5층, 10층을 본보기로 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굉장히 럭셔리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왜 아름다우냐면 나무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북한은 20년 동안 37번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매년 2건 정도가. 그러면 이 북한의 자연재해라고 그러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이 보통 1년에 쌀을 얼마 정도 수확을 하느냐면은 한 300만 톤 정도 수확을 해요. 300만 톤. 요즘 좀 개념이 좀 없죠. 쌀 300만 톤. 그럼 1톤이 몇 명이 먹고 사느냐면 1년에 4명 정도가 1톤을 먹고 산다고 보면 돼요. 북한 기준으로. 그럼 300만 톤이면은 4명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은 몇 명이 먹느냐면 1200만 명이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이 2400만 명인데 얼마가 모자라는 거야? 1000만 명 먹을 게 쌀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북한 뉴스를 볼 때 딱 관점을 보는데, 이번에 북한이 재해로 50만 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냐면 2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쌀이 400만 톤, 500만 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대개 식량의 70%를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밀이 95%가 수입하는 거예요. 옥수수도 97% 정도 수입을 해요. 콩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5% 정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콩의 대부분은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수입 콩이 한 가마에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국산 콩은 우리가 지금 얼마에 사느냐면 42만 원 정도 사요. 국산 콩은. 그러니까 나같이 뭐 우리 농촌 살리겠다고, 우리 농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저희들은 1년에 거의 1,800가마에서 2,000가마 정도 콩을 우리가 주민들한테서 구입을 하거든요. 이 평창 가지고는 우리 거 다 콩 못하고 뭐 저쪽 포천 이쪽 것도 우리가 콩을 수입을 하는데 대개 다 수입해서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건 팔아갖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팔아갖고 그거 갖고 우리는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지금 또 꽉 막아놨고 2년 동안 지금 북한은 정말 우리 저기 주과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강냉이 죽을 먹는다고 해도 강냉이가 둥둥 떠 있는 수준이지 강냉이가 꽉 차 있는 거는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쌀밥 1년에 2번, 3번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게 상상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는 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는 호강에 여러분들은 요강을 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요강 타고 사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굶기 시작한 게 92년도부터 굶으니까 지금 몇 년째 굶는 거예요. 30년째 굶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평균 키가 1m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53, 54. 북한 주민들 키가 못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키가 1m 73. 군인들 평균 키가.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주과장 생일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미역국에다 고기를, 소고기를 넣어갖고 우리 생일상이라고 차려줬는데 그걸 못 먹어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파에다가 고추장 찍어서 먹어요. 못 먹으면 못 먹더라고. 우리처럼 고기가 흘러 넘쳐갖고 막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바로 나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북한은 대규모 홍수가 지금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북한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북한하고 그러면 남한하고 갈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북한은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북한 땅 안에서 갱생하자고 그랬는데 이 세계화 시대에 자력갱생이 말이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갈리는 길이 많은데 그게 갈리는 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재난 대처 능력 취약 수준이 세계 3번째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나라죠. 네. 내가 넘겨야지. 자, 북한은 산림 현황을 보면은 1990년에 8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산림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5만 제곱킬로미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 1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5만이라면 국토의 절반도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치면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나라 크기가. 그러면 일본은 나라 크기가 얼마냐? 4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 우리 합친 것보다 일본은 2배가 우리나라보다 큰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몇 배가 크냐 하면은 100배가 큰 거예요. 캐나다, 중국, 미국 마찬가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나라가 큰 거예요. 러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뭐 140, 50배 정도 더 크죠, 러시아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이건 상상도 안 되는데, 목탄차, 나무를 떼어갖고 차가 가는 거야. 그 석유가 많다는데, 석탄, 그 좋은 석탄이 많다는데, 신부님, 그 석탄 많고 석유 많다라고 그러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석탄 캐서 안 써요? 캘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문제인 거예요. 전기도 안 돼 있지, 그 다음에 뭐 그 운송 시스템도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좋은 자원을 좋은 기술로 이게 캐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거의 석유 제품이 세계 한 3, 4위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거 석유 수입해갖고 등유로 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빼고 섬유 빼고 다 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도. 근데 저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캐서 파는 기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거야. 세계 매장량 세계 1, 2위라는데.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는데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세계 3, 4위 정도 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가 맨날 대단하다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정말 재미난 거는 지금 이 사하라 사막 쪽에 우리나라가 뭘 많이 파는 줄 알아요? 난로. 전기 난로. 저기 막 그 석유 그 난로 어마어마하게 수출해요. 그 신님 뜨거운데 거기다 무슨 석유 난로를 팔아요? 거기에 난로가 뭐가 필요해요?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이스라엘의 사막 체험, 네게부 사막에 갔는데 딱 해 떨어지면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사막이. 거기다가 난로 파는 거지. 난로 파는 나라야.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냐면은 유대인은 안식일에 스위치를 절대 안 켜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날 저녁에 스위치를 막 켜기 전에 그 종이 울리거든요. 안식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토요일날 저녁에 안식일 해제되는 그거 종 울릴 때까지 그걸 못 꺼. 그런데 정말 못 건드리는 게 있어. 냉장고를 열면은 이게 불이 켜지는 것도 이게 뭐야? 이것도 창조 사업에 되는 거거든.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무슨 냉장고를 파느냐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그게 울리면은 냉장고가 알아서 불이 안 켜져. 다음날 안식일 될 때까지 안 켜져. 전기는 돌아가는데 불은 안 켜져. 그 냉장고를 갖다 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호강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수출을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예요. 차 얘기를 또 하면은 기가 막혀요. 평양에 딱 한 번 가봤대요. 거기는 한도에서 한도로 넘어가는데 증명서가 5개가 필요해요. 근데 증명서 할 때마다 담배를 줘야 돼. 돈이 어디서 돈이? 담배를 줘야 돼, 담배. 그런데 또 가다가 시속 20-30km 정도 되는데 가다가 기관사가 전기도 안 오고 배가 고프면 안 간대. 그럼 또 거기 기차 타는 사람들이 또 동네 그거 가갖고 그것도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먹고 담배 줘야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내 뒤에서 평양까지 10일, 많을 땐 보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 반. 이건 김여정 씨가 언제 한국에 와갖고 충격받았느냐면은 동계올림픽에서 서울에서 KTX 타고 여기 평창까지 왔을 때 기차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게 지금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는 기차를 타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차가 이 남조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1주일, 2주일 고 가다가 전기 안 오면 또 쉬고 또 이게 또 언덕 올라가다가 뒤에서 밀고 뭐 내려서 밀고 뭐
정말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평양에 한번 1월 뭐 무슨 2일인가 3일인가 무슨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간부로 초대받아 갔는데 평양이 12층인가 13층 호텔에 머물렀는데 물이 안 나와갖고 1층까지 뛰어내려가갖고 거기서 그 물 해갖고 씻고 또 12층까지 올라가고 전기는 자기가 탈북할 때는 하루에 1시간 나왔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나오는데 전기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전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 물 이렇게 데워갖고 그 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그 밤에 그거 끌어안고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30분밖에 전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전기가 와야지 공장을 돌리죠. 석탄을 파고 싶어도 뭐 전기로 뭘 좀 드릴을 해갖고 해야지 석탄을 팔까?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산의 나무를 잘라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산의 나무를 잘라서.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돼갖고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찾느냐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지금은 이제 다 그 저작권 때문에 아무 사진이나 못 써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일반 대학에 강의를 할 때나 내 강의할 때는 강의용은 아무거나 다 써도 돼. 강의한 걸로는. 근데 그 자료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뼈밖에 안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 애들이 뼈밖에 안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과장, 뭐 우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 96년, 97년에 굶어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새카매갖고 그 햇빛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산에 갔다가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산에 묻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막 그 산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강에 흙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 퍼내야지 다음에 강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 퍼내는데 뭘로 퍼내느냐면 삽으로. 삽으로 퍼내는데 무슨 삽으로 퍼내느냐면 나무 삽으로. 쇠삽도 없이. 그러니까 저런 돌들이 하면은 돌들을 한 일렬로 서서 손으로 그걸 끄집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정치라는 게 뭐예요? 물을 다스리는 게 정치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2007년도인가 여기 3일 사이에 2000mm가 온 적이 있어. 그래갖고 강이 다 흘러 넘쳤어 우리도. 그래갖고 막 소도 여기 앞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때 폭우가 많이 왔는데 그때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죠. 근데 여기 앞에 이제 강에 이제 우리도 이제 흙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근데 어떻게 치는가 봤더니 한 달 정도 우리가 치더라고. 어떻게 쳐? A10 포크레인 한 10대 가갖고 퍼내고 그 다음에 여기 저 트럭 25톤 거기다 넣고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싹 넓히는데 한 3개월 4개월은 끝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나무로 자루로 드러내고 이거 언제 드러내?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오고 계속 가난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가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동 수단도 부족하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난방 연료는 프로판가스가 3.2%, 석유가 8%, 땔감이 40%야. 연탄이 48%, 구멍탄.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1965년부터 녹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우리나라가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산에 갈비 긁어오면 안 된다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산림청이 원래는 우리나라 이 산림청이 어디로 귀속이 되냐면 내무부로 귀속이 돼요. 산림청은 농림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산림청은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내무부로 귀속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산에 나무 잘라가거나 갈비를 긁어가면 경찰에서 체포하는 권한을 주느냐고. 내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산림청이 내무부 소속은 우리나라 한 나라였어요.
농림부 소속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산림 녹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거냐면은 현신규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승만 정권 때도 산림 녹화를 하겠다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서서 현신규 박사가 나라가 잘 살려면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파독, 광부 위로하러 간다고 간호사들 위로하러 간다고 제일 놀란 게 뭐예요? 흑림이라고 그 독일의 전쟁 끝나고 난 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큰 나무가 꽉 차 있는 거 보고 아 나라가 잘 사는 길은 이렇게 나무가 많아야지 잘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갖고 농림부에 있는 산림청을 내부로 옮겨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산림 녹화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식목일만 되면 나무 들고 심고 드립다 심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쭉쭉 계단식으로 해갖고 거기다가 다 사방공사라고 그러죠. 그 사방공사하고 거기다 나무 심었던 기억들 아시죠?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푸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역시 신부님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을 고사리손이 한 거예요. 여러분을 고사리손이.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같이 이룩해낸 일이에요. 그때 산림 녹화를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한 게 뭐냐면 연탄이에요. 모든 집의 아궁이를 없애고 뭘로 바꿔서 연탄 아궁이로 바꾼 거예요. 그때 전 국토를 전부 다. 연탄 아궁이로 하면서 슬픔이 있었죠. 연탄가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동치미 먹은 사람들 많을걸? 죽은 사람들도 꽤 되고, 그게 이제 정책 전환에서 생기는 그런 아픔들인 거죠. 어쨌든 북한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 북한은 저기 막 두 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배급 끊어진 지 오래됐대요. 이제 옛날에는 배급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배급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마당에 알아서 물건들을 이제 자기네들 자력 갱생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 북한의 장마당. 예, 우리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은 그래도 사진이 비참하지 않은 사진들을 그래도 많이 올려놨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은 한반도 위성 사진이에요. 산에서 여기 꼭대기에서 보면은 우리 남한이야 이게.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이거.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여기 신의주까지 가는데 나무를 한 그루도 못 보는 경우도 있대잖아. 네, 완전히 나라가. 그러니까 이쪽 대마고원 쪽만 지금 이렇게 숲이 살아있고 이쪽은 완전히 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조금만 폭우만 쏟아져도 나라 자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우가 와도 나는 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요. 여름에 보면은 막 150mm, 200mm 오면은 뭐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와. 근데 딱 3일만 지나면 강물이 아주 기가 막힌 강물이 흘러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숲에 있는 낙엽들이 물을 깨끗이 걸러갖고 다 내보내주는 거야. 다. 정말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천리안 위성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1910년도는 북한이 더 나무가 많았단 말이에요. 1910년도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 일제강점기 때는 당연히 북한이 잘 살았죠. 왜 북한이 잘 살았느냐 하면 북한은 중공업, 경공업, 공장이 많이 했고 남한은 농사를 많이 해갖고 일본 이 강점기 때 그렇게 뺏어간 거죠. 근데 지금은 북한은 이 모양이고 남한이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3만 달러까지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양은 36%, 평양부도 34%, 양강도 24%, 30%, 강원도 81%, 경상도 70%, 전라도 여기는 평야가 많으니까 55%, 제주 47%. 그러니까 서울은 지금 하도 아파트를 저 대갖고 이렇게. 그래서 자 OECD 국토 면적 대비면 핀란드 잘 사는 나라죠. 일본, 스웨덴, 대한민국 여기에 같이 우리가 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산림 녹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죠. 동시에. 자, 산림 밀집도 현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통 한 평에 150%가 있다, 200%가 있다, 산림이 한 평에 그 밀집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72년도에서부터 밀집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난 비율로 밀집도가 인목 축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면적은 줄어들어도 나무들을 이제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저 산에나무 경제력이 하나도 없으니 저거 산림 녹화 헛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산림 녹화를 잘하려면 잡목을 심어야 돼요. 그래갖고 땅이 튼튼해져야 돼. 그게 30년이야. 잡목을 심고 이게 산이 토양이 튼튼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경제림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심히 잘 못 보시지만 지금 보면 산에 나무를 싹 잘랐죠. 우리나라. 그리고 다시 심어. 지금 심는 게 뭐냐면 경제림이에요. 경제림이야. 근데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산림 녹화를 하면서 전부 다 소나무를 다 심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소나무를 다 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병이 죽으면 싹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소나무끼리 부닥쳐갖고 불이 너무 잘 나. 그래갖고 내가 이스라엘 관광청 초청받아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 소나무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나온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산림 녹화를 우리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1400년, 1500년 동안 이 유대라는 땅이 나무가 싹 없어졌는데 유대인이 60년 만에 전국토에 나무를 심은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게 뭘 잘못했냐면 한 가지 나무만 심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물적인 다양성, 이 숲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봐. 얼마나 나무종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모르는 나무종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란 녹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되는 이제 타임이 왔느냐면 토양이 이제 튼튼해졌기 때문에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 경제림이 많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나무를 팔아서도 이제는 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 나무를 심을 타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희망이 많은 나라예요. 광복이후 한반도 산림 면적으로 보면 남한에 새로 조성된 이게 170만 헥타르, 북한에서 사라진 게 280만 헥타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제가 잠비아에서 받은 땅이 3,000 헥타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0 헥타르는 얼마냐면 1,000만 평이에요. 1,000만 평. 1헥타르가 3,025평인가 그래요. 1헥타르가 3,025평. 그래서 나는 3헥타르 갖고 있다고 그러면 10,000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잠비아에서 3,000헥타르를, 그러니까 1,000만 평이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이니까 여의도 12배 많은 땅이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부자죠. 땅이 1,000만 평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나무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잠비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나무 심는 거예요.
그것도 유칼립투스 나무 같은 경우도 자라면은 10년만 자라면은 20m, 30m 자라. 유칼립투스 나무가. 소나무도 많이 자라는 애 내가 이렇게 재보니까 2m, 3m가 자라. 소나무가 쭉 올라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벌써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어요. 3만 명이 넘으니까 구글에서 또 우리 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광고를 끝까지 봐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56%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54%는 구글이 갖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100만 그루 정도 심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들어가고 구독을 누르면은 나무 한 그루 심는 거예요. 구독을 누르면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면은 나무 1.5kg 심는 거예요. 1.5kg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만 되면은 한 2년 정도만 거기다가 돈을 쏟아내면은 100만 그루 심겠더라고요. 2년 정도만. 그러면 이제 나는 잠비아에 나무 심는 사업이 어느 정도 3,000 헥타르를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북한에 나무 심는 게 꿈이에요. 북한에. 북한 주민들 살리는 길은 식량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 심는 거. 나무. 근데 나무를 심어놓고 밥을 안 주면은 심어놓은 나무를 가서 자르니까. 심어놓고 밥을 줘야 돼, 밥을. 이 숙제가 두 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숙제가 두 가지가. 굉장히 재밌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내가 지난 휴가 갔다 오는 동안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개방을 해야 돼.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 철도가 북경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사할린도 연결되고 블라디보스톡도 연결되고 뭐 모스크바로도 연결되면은 우리 생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지금 이 만주 지역 쪽만 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갖고 거의 이물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경제만 좋으면은 그쪽 사람들이 우리하고 교류만 되면은 만주 땅 다시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주 땅. 아니, 옛날처럼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뺏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전쟁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제권을 우리 쪽으로 복속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북경 쪽 가는 것보다 평양, 서울로 오는 게 훨씬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하나가 되면은 그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그 살림의 경제적인 효과가 한 70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70조 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한 470조 정도 되니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있죠. 또 사실은 전 세계를 다녀봐도 오늘 산에 좀 갈까? 그리고 한 20-30분만 차를 타도 산에 이렇게 울창한 산을 오를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한류, 대한민국의 한류가 왜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휩쓰느냐, 그것도 저는 한글과 산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 산을 보면 사람이 시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봄에 막 새순이 이 산, 온산천지에 막 올라올 때 여러분들 감탄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또 가을에 이 단풍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살림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단풍이 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자신도 모르게 어떤 풍요로움, 숲에서 오는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우리 불가에
뭐 우리 송철 스님이 또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산은 산이로되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로되 옛날에 그 물이 아니다. 깨달음을 이제 얻고 돌아와서 이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을 볼 때 옛날 그 산 아니길 바라요. 저 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품성이 매력적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강에 이렇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원인도 누구 때문이냐면은 바로 산 때문이라는 거. 이런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것.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정말 폭탄을 쏟아부어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남은 폭탄을 여기다 다 쏟아붓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남한보다는 어디다 더 많이 쏟아넣느냐, 북한에 더 많이 쏟아넣는 거예요. 북한에. 항공모함 11대가 돌아가면서 그 모든 폭탄을 다 북한 산에다가 쏟아 넣었으니까 북한은 출발점부터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출발을 한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뒤에 사방공사하고 그 나무 심었던 기억이 참 많이 나요. 나는 수원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 이제 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내가 심어놓은 데는 아직도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져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본 내가 어렸을 때 심었던 데가 그 지금 세월이 20년, 30년, 40년 물론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더 좋은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이 6.25 전쟁 끝나고 산이 저렇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던 때예요. 기적이죠. 70년대 이제 양묘장에서 시작을 한 거죠. 이건 진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지만 과오도 있고 업적도 있죠. 나는 박정희 대통령한테 무슨 업적을 가장 많이 두겠느냐 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 1위로 산림 녹화로 저는 봅니다. 이 벌거벗은 산에 이 보세 이 매달려가고 나무 심는 이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심은 이 장면들을 보면은 참 눈물 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한 분 있어요. 현신규 박사라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들어와갖고 딱 한국에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그래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잘 사는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발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산림 녹화다. 그래서 이 현신규 박사는 느끼됐다 소나무 개발한 사람이에요. 느끼됐다. 여러분들 보면은 소나무가 막 쭉 자라는 거 있죠? 멋은 없지만 쭉 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소나무를 개발한 박사예요. 그래서 은사시나무라고 이것도 아주 산림에 아주 푸른 산을 한 게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은사시나무를 이렇게 성공하는 걸 보고 저거는 은사시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이름을 바꾸겠다고 현사시나무라고 현신규 박사의 성을 따갖고 현사시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62년에 미국에서 이 군부 구테타가 일어난 나라고 뭐 이렇게 막 했을 때 미국 의회에서 한 의원이 그럽니다. 이 현신규 박사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심으려고 그러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원주해줘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 군사 정권에 미국에서 원조금을 삭감하려고 그러다가 누구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느냐면 바로 이 현신규 박사 때문에 삭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현신규 박사가 우리나라 이 역사의 7대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장영실 뭐 우리 저 조선의 그 대단한 추구기 개발하고 그런 그분하고 거의 동급의 그래서 이 탁월한 이 우리의 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현신규 박사예요. 제가 이 서울대학
환경 최고 지도자 과정 농업생명대학에 가고 이 현신규 박사의 강의를 한 1시간 동안을 내가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정말 의젓하게 생긴 할아버지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현종호 서울대 이제 농대 학장을 하셨어요. 아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아는 분을 또 처음 봤대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림 녹화에 이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최고의 제1의 물론 또 내무부의 여러 그 분들이 아주 목숨을 바쳐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눈물 날 정도로 녹화에 애를 많이 쓰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하게 영일지구 사방사. 이게 산이 비탈해져갖고 나무를 심어도 비만 오면 쏟아져 내리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면 그 자일이라고 그 등산할 때 있잖아요. 그거에 매달려서 나무를 심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적인 영일지구 녹화 사방사업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제, 홍천, 북한 그림하고 똑같죠? 지금 북한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 한 손 한 손이 이 기적의 땅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새빨간 데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녹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근데 이 녹화 사업을 그러니까 이게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토 전체가 이제 토양이 이제는 산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 후무스 휴믹이라고 그러는 그 부엽토, 북한에서는 그걸 무슨 영양 무슨 토라고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많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경제령을 심어도 이제 잘 자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보면 산에 이제 오늘 내일 피정 끝나고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번 산에 보세요. 나무를 다 잘라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왜 잘라놓은 거냐면 잘라놓은 게 아니야. 이미 거기다 지금 나무를 다 심어놓은 거야. 경제령을 심어놔서 조금씩 이제 그게 또 5년,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손자들 때는 또 더 좋은 캐나다는 100년 동안 나무를 팔아서 100년 동안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러잖아. 캐나다는. 또 캐나다 가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자작나무들이 아주 그게 좋거든요. 자작나무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얇게 자라는데 거기 보면 이만하게 자라. 그 얼마나 좋은 복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나무들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현신규 박사가 1973년, 78년 3,800만 명인데 처음에 우리가 한 사업이 국내 농민의 13%의 화전민을 이사를 시킨 거야. 그러니까 이 화전민이라는 게 일제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일제시대 때 그냥 먹고 살고 힘들고 화전민에 관한 얘기도 끝이 없어. 사랑해갖고 몰래 야밤도주 해갖고 산에 가갖고 하는 얘기, 도둑질 해갖고 또 야밤도주 해갖고 가갖고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화전민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화전민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1973년서부터 78년까지 땅 줄 테니까 내려와라. 땅을 줄 테니까 산에 화전민은 산에 나무 지르고 산에다가 언덕에다가 그 농사 짓고 살고 그러니까 아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려와라. 땅 줄 테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다 끌어내린 거예요. 다 끌어내놓고 땅 주고 산은 지키는 정책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었냐면은 산 때문이에요. 정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임진왜란 우리나라 전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잖아요. 군인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어디로 다 숨어들어? 산으로 다 숨어드는 거야.
산으로. 그게 나무가 많았다는 거죠. 산으로 다 숨어 들어가고 이제 아름아름 서로 해갖고 뭐가 생기느냐면 의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의병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또 않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망하면 그냥 망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산에 들어가갖고 어쨌든 풀뿌리 캐먹고 어떻게 견디고 견뎌갖고 이렇게 근근히 이렇게 이 한민족을 이뤄갖고 지금 5,000년 역사 이래 전 세계 역사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국가가 융성한 적이 없어요. 5,000년 역사 이래 온 국민이 굶고 가난하고 조선시대 평균적으로 두 끼 먹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잘 먹어요. 이게 다 저는 산에서부터 산림 녹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거죠. 자, 현신규 박사가 얘기를 한 거죠. 산에 사람들을 다 이제 화전민들을 다 내린 거야. 그래갖고 화전민 이주단지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야. 그래갖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산은 지켰던 거죠.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해갖고 이렇게 이 기가 막힌 이 나라를 가꾼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올라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살림으로 봐요. 두 번째는 교육이야. 교육.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자식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가르치는 나라도 없어요. 미국만 하더라도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 벌써 부모들이 귀찮아해요. 왜 귀찮아하냐면은 애 학비 내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결코 싸지 않거든요. 적어도 1년에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걱정하지 마. 엄마가 술 써서 일을 뭐를 해서라도 네 학비 대줄 테니까 너는 뭐만 해? 공부만 해.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열은 나쁜 점도 많죠. 항상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열은 대한민국이 있게 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 어쩔 수 없는 교육열. 근데 저는 이제 배울 만큼 배웠다. 할 만큼 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기술 배우고 경제학 배우고 뭐 과학 배우고 이러느냐고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는 전 국민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똑똑한 애들 뽑아내느냐고 그동안 했는데 이제는 3만 달러가 올라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시면 돼. 300명이 똑같은 길로 달리면은 1등하는 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1등부터 300등까지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못 살았을 때 하는 얘기야. 이제는 300명이 있으면 300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다 다른 방향으로 달려. 그러면 도착하면 다 거기 1등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4번 안 넘으면 4번 한 대로 달리고 3번 안 넘으면 3번 한 대로 달리고 별 안 넘으면 별 안 넘는 대로 달리고 삐죽한 놈은 삐죽한 대로 달려갖고 방향을 300가지로 달려서 거기 가서 다 1등하게 하면 돼. 그래서 이제는 내 아이가 뭘 잘하느냐를 찾아내는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그냥 국영수 잘한다고 훌륭한 그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자,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장성, 그 다음에 보성 이쪽에 가보면 편백나무들 보면은요 이게 바로 30년 전, 40년 전에 심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제 경제림이 되는 거죠. 참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죠. 참 아름다워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면 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구가 아름다운 이유는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다 했느냐면은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 다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25만 원 용돈 주는 거 이번 3월 달부터 하위 20% 30만 원 주는 거 결코 잘하는 게 아니야. 더 줘야 돼. 적어도 50만 원에서 60만 원 줘야 돼. 지금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50만 원에서 60만 원 줘야 돼. 아, 그분들이 한 게 뭐 있다고? 그분들이 이거 했잖아요. 나무 심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손들이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연금을 주냐고. 왜 한 게 없어요. 정말로 많이 했죠. 이 챙겨주는 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지금 내 나이 50대, 60대, 40대 요 세대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밝게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과거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이 사라지면서 토양이 황폐해졌고 결국 식량난과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산림 녹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푸른 산이 비를 머금어 농사를 돕고 산업을 발전시킬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연이 살아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나무 한 그루, 숲 한 평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황창현 신부님의 따뜻한 메시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